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저는 입니다. 카일 토마스입니다. 회장이죠. 학교 영어 글쓰기 동아리에 저는요 계속 계획해 왔어요. 활동들을 그게 증가시킬 글쓰기 실력 우리 클럽 멤버들의 그중 하나는요 그 목표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활동들의 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도록 다양한 형태의 뉴스 매체를요. 그리고 그 언어를요. 사용되어진 인쇄된 신문기사. 그런데 몇몇 오래된 신문들은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온라인상으로. 그것이 따라서입니다. 나의 정중한 요청, 조촐한 요청입니다. 당신에 대한. 허락해달라는 것이 우리에게 쓸 것을 오래된 신문 그게 쭉 저장돼 있었던 학교 도서관에 전 그럴 거예요.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그것을요. 만약 당신이 준다면요. 우리에게 허락을 진심을 담아서 카일 토마스 올림. 그랬을 때 내 엄마가 집으로 왔을 때 어디로부터 쇼핑몰에서 몸을 가지고 특별한 선물 날 주기 위한 나는 꽤나 확신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게 뭔지를. 나는 절대적일 정도로 아주 완전히 스릴감에 사로잡혔다. 두근두근했다. 왜냐하면 내 그럴 거니까. 곧 통신할 거니까. 뭘 가지고서 새 휴대전화. 나는 몽상을 꾸고 있었다. 모모에 관한. 모든 그 멋진 앱들과 그리고 게임들 내가 다운로드 받게 될. 근데 우리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큰 미소를 지었지 뭐. 그리고 나에게 건네줬다. 책을. 나는 휙휙 넘겼다. 페이지들을. 뭐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그녀가 숨겨놨겠구나. 내 새 전화기를 안쪽에다가. 그런데 난 천천히 깨닫게 됐다. 뭐뭐라는 것을. 우리 엄마 나한테 얻어다 준 게 아니다. 전화기를. 그리고 내 선물은 뭐뭐였다. 단지 그냥 작은 책이었다. 근데 그게 너무 달랐다. 그것과는 너무 달랐다. 그거 내가 원해 왔었던 것. 몇몇 전문가들 추정한다. 뭐뭐라고 그만큼 많이 절반. 무엇의 절반? 그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 정도가 행해진다.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그러니까 네가 보내버리는 그 관심 기울이는 게 만들 수가 있다. 상당한 차이점을 네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아주 관심이 맞춰져 있다. 어느 쪽으로다가. 그들 선생님의 몸 언어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적에 당신 학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실로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이다. 찾는 것이다. 그들의 선생님을. 생각해보라 모모에 대해서. 얼마나 고무시켜주고 장려시켜주는지 그리고 또 힘을 주고 권능을 주는지 그것이 학생에게 있어서 뭐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때 친절한 인사 그리고 또 환영해주는 미소를 가지고 있을 때 미소 짓는 거 학생한테 시켜주는 거 그들에게 알도록 뭐뭐라는 점을 네가 기쁘다 그들을 보게 돼서 그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미소 짓는 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응? 엄청난 양의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건 만들 수가 있다. 상당한 차이점을 교실에서 교실 분위기에서 바로 어디로부터? 수업의 시작으로부터
뭐뭐에 관해서, 기후변화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한다. 화석연료 업계를, 뭐뭐에 대해서 뿜어대는 거, 온실가스를, 농업 분야를 뭐에 대해서 태워버리는 거에 대해서, 열대우림을, 또는 패션 업계를 뭐에 대해서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과도한 옷을. 근데 잠깐 기다려봐봐. 뭐가 그렇게 모는데? 응? 이러한 산업의 활동을 뭐가 그렇게 몰아가고 또 촉진하는데? 우리 소비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다. 다 합쳐진 결과물, 산물이다. 누구의? 각각의 사람의 행동에. 예를 들면 화석연료 업계는 인기 있는 희생양이다. 기후 위기에 있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구멍을 뚫을까? 왜 시초할까? 왜 드릴로 땅을 팔까? 그리고 왜 불태울까? 화석연료를. 우리는 제공한다. 그들에게 강력한 재정적인 동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몇몇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이동한다. 비행기에 몸을 싣거나 자동차에 몸을 싣고서. 그게 태워버리는 화석연료를. 몇몇 사람들은 낭비한다. 전기를.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불태워버리는 거. 연료를. 발전소에서. 몇몇 사람들은 쓴다. 그리고 버린다. 플라스틱 제품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진. 어디로부터? 원유로부터. 매일매일. 욕하는 거. 화석연료 업계를 욕하는 거.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참여하는 동안에. 이러한 활동들에. 그것은 철석 때리는 거다. 싸대기 날리는 거다.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만약 당신이 절대로 실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너무 자주 회사들이 모은다. 소중한 고객 정보를. 그것이 결국 그렇게 끝나는, 그냥 묻혀버린 채로, 그리고 절대 사용되지 않은 채로. 그들은 보장을 해야만 한다. 그들 자료가 접근 가능하다라게 그렇게 보장해야 된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들에. 한 호텔에 있어서 한 적절한 시기, 자료 사용에 대한 시기는 체크인이다. 프론트 데스크 쪽에서.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한다. 호텔에서 내가 방문을 자주 했었던. 근데 오로지 그 사람들이 그 프론트 데스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데 아무런 표시도 안 줄 뿐이다. 어떤 표시냐면 그들이 알아본다는 거. 나를 뭐로써? 고객으로서. 그 호텔은 모았던 게 틀림없다. 기록을. 나의 방문의. 그런데 그들은 그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누구에게?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최적의 제1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나은 경험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고객 충성도에. 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 10,000명이든 아니면 심지어 10,000,000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목표는 똑같다. 뭐 만드는 거. 즐거운 고객 경험을. 그게 권장하는, 장려하는 충성심을. 우리는 한때 생각하곤 했었다. 뭐뭐라고. 뇌가 절대 안 바뀐다 라고. 그런데 뭐뭐에 따르자면,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안다. 뭐뭐라는 것을.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특정 뇌 회로들은 점점 강해진다. 뭘 통해서? 규칙적인 연습. 그는 설명한다. 행복은 이다.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뭐랑 다르지 않다? 배우는 거, 연주하기, 첼로를. 만약에 한 사람이 연습한다면 그 기술을 행복의 한 사람은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다. 네 뇌를 될 수 있도록 더 고마워하도록 긴장이 풀리도록 또는 자신감에 넘치도록 반복함으로써 경험들을 그게 불러일으키는 감사함, 편안함 또는 자신감. 당신의 뇌는 형성되어진다 생각들에 의해서 당신이 반복하는 더욱더 신경세포가 자극받고 불붙을수록 모함에 따라 그것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반복되어진 생각을 통해 그리고 활동을 통해 더 빠르게 그것들이 발달해서 모모가 된다. 신경의 경로가 된다. 근데 그것들이 유발한다. 지속하는 변화를 뇌에서 아니면은 그 말에서 데이비드 헵의 말에서 신경세포라는 거 그게 함께 불붙는 함께 자극받는 그게 얽히게 된다. 서로 간에 얽히게 된다. 한마디로 연결된다. 이것은 그렇게나 하나의 고무적인 전제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결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습관을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현대시대에는 사회가 되었다. 더 역동적이게 되었다. 사회적인 이동성은 증가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다. 발휘하는 거. 더 높은 정도의 선택. 모모에 관한 선택. 예를 들면은 뭐 그들의 직업이라든가 그들의 결혼 또는 그들의 종교. 이건 부과했다. 한 도전을 부과했다. 어디에? 전통적인 역할에. 사회 안에서의. 그것은 이제 덜 명백해졌다. 모모라는 거. 한 사람이 완전히 전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그 역할. 한 사람이 그쪽으로 태어난 역할. 뭐 했을 때? 대안들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을 때. 증가시키는 거. 통제. 어디에 대한 통제? 한 사람의 삶의 선택들에 대한 이걸 증가시키는 건 되었다. 그럴 뿐 아니라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직하게 되었다. 정체성이 그러자 되었다. 문제가 되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에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되었다. 발견되어질 어떤 것이 되었다.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 규정되어진 사회에 의해서 그 정체성, 전통적인 역할이 시작했다. 등장하게 되었다. 모모인 것처럼 보이게 됐다. 마스크, 즉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부과되어진 가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어야만 하는 어딘가 저 아래쪽에서부터. 배시 콜먼은 태어났다. 텍사스에서 1892년. 그랬을 때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그녀는 말을 들었다. 모모라는 말을 들었다. 라이트 형제가 날렸다라는 거. 그들의 첫 번째 비행기를 비행시켰다라고. 모모 때부터 그때부터 그녀는 꿈꿨다. 모모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그녀가
솟구칠. 뭘 뚫고서? 하늘을 뚫고서. 나이 23살 때 콩만은 이사를 갔다 시카고 쪽으로. 거기에서 그녀는 일했다. 식당에서 저축하려고 돈을, 비행 레슨을 위한. 그런데 그녀는 여행을 가야만 했다. 파리로 듣기 위해 비행 수업을. 왜냐하면 미국 비행학교 그 당시에 받아들였는데 neither 둘 다 아니었어. 그러니까 둘 다 안 받았어. 여자도 안 받았고 nor 흑인 사람도 받지 않았다. 1921년 그녀는 마침내 되었다.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획득하는 국제 조종사 면허증을. 그녀는 또한 공부했다. 고개 비행을 유럽에서.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등장을 해냈다. 에어쇼에서. 뉴욕의 1922년에 모모로서 여성 선구자로서 비행의 그녀는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꿈, 비행의 꿈을. 그 감소는, 미네랄의 감소는 우리 음식에서의 이다, 결과이다. 뭐의 결과? 쓰는 거, 살충제, 그리고 비료. 그 어떤 살충제가 어떤 비료냐면 그게 죽여버리는 이로운 박테리아, 지렁이, 그리고 벌레를, 흙에 있는. 근데 또 어떤 얘네들이냐? 걔네들이 만들어주는 많은 필수적인 양분을 우선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거냐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막아버리는 흡수를. 양분 어디로 해? 식물로 해. 그런 얘네들의 사용. 비료 주는 거, 작물들 뭘로? 질소, 그리고 포타슘, 뭐 칼륨. 이렇게 비료 주는 게 결과로 이어져 왔다. 감소라는 것의 결과. 마그네슘에 있어서 아연, 철, 그리고 아이오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쭉 있어 왔다. 평균적으로 대략 30%의 감소가 있어 왔다.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서 밀의.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이다. 포타슘이 뭐뭐인 것 때문이다. 바로 방해자가 되는 것 때문이다. 뭐에 대해서? 마그네슘 흡수에 대해서. 식물에 의한. 더 낮은 마그네슘의 수준, 흙에서의, 그게 또한 발생한다. 뭐랑 더불어서? 산성으로 되어 있는 흙과 더불어서. 그리고 대략적으로 70%의 농지, 지구에서, 땅에서의 농지가 이제 산성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특성들, 흙의 특성들이 결정짓는다. 축적을, 미네랄의 축적을, 식물에서의. 실로 참으로 요즘에 우리의 흙은 덜 건강하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다. 건강하지 않다. 덜 건강하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 위에서 자라나진. 요 전체에서 제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이 병렬인 거를, 이 둘이 병렬인 거 번개같이 잡아내야 돼. 응? 결과인데 쓰는 거의 결과인데 살충제, 그리고 비료를 쓰는 것이 결과인데 그 살충제와 비료가 죽여버리고 그 살충제와 비료가 막아준다. 요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특정이 아니네. 종들에게 있어서 접근하는, 멸종에 근접하고 있는 종들에게 있어서 동물원이 작용할 수 있다. 뭐뭐로 마지막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이게 수립되어진다.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현장 환경보호주의자, 그리고 또 야생동물 정부당국,
뭐뭐함에 따라 개체들, 개체수, 그런 종들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거는 흔치 않은 게 아니다. 즉 흔하다. 흔하다. 동물원들에게 있어서 시작하는 거. 포획사육 프로그램을. 포획사육은 작용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멸종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포획사육으로 길러진 개체들은 아마 방생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야생으로. 그리고 또 보충하는 것이다. 야생의 개체수를. 이것은 가장 성공적이다. 상황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에서 개체들, 가장 커다란 위협에 처해 있는 어느 동안에 특정한 생명의 단계 동안에, 예를 들면 거북이 알들은 아마도 멀리 치워질 수도 있다. 어디로부터? 고위험의 지역으로부터. 뭐 할 때까지? 그 이후 때까지. 이후. 그들이 부화한 그 이후 때까지. 이것은 아마도 증가시킨다. 그 숫자를, 거북이의 숫자를. 걔네가 생존하는 거북이. 성인기까지. 악어 프로그램들이 쭉 성공적이었다.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알들, 그리고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그 유생들을, 그리고 또 얘네가 놔준 거다. 이 프로그램들이 방생해 준 것이다. 유생들을. 일단 그 유생들이 더 잘 갖춰지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로. 우리는 보내지 않는다. 정보를 의사소통, 통신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은.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비유이다. 주는 것에 대한 사전 통지. 이따금씩 당신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너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알려준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모함으로써,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잘 미리.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일들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준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거, 뭐 이를테면은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겁니다. 일들에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정보를 보내는 거, 이건 권능을 준다.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보내는 거 포함한다. 그 기술을. 무엇의 기술? 보는 것의 기술. 응?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 또는 환경을 보는 기술, 그리고 또 주는 기술.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뭐 처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 변화. 정보 보내라. 어떤 거든지. 그게 데려와 버리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그게 친숙하고 편안한 거. 그들에게. 이게 허용해 줄 거다. 처리 시간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을.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make the most of.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뭐뭐일 뿐 아니라 기억이 그 근간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어쨌든 그뿐 아니라 그것은 규정한다. 정의한다. 내용을 정의한다. 우리의 경험들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는지, 그것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다가올. 기억은 만든다.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든다.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고통을 겪는다면, 신부전증으로, 그리고 또 의존한다면 인공심장에, 나는 그럴 것이다. 역시 나일 것이다. 역시 나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다면 팔을,
사고로 팔을 잃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교체한다면 뭐로? 인공팔로. 나는 그럴 거다. 여전히 본질적으로 나일 것이다. 뭐뭐 하는 한 내 마음과 내 기억이 남아있는 한 온전한 상태로 나는 지속적으로 뭐뭐일 것이다.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어떤 부분, 내 몸의 어떤 부분, 뭘 제외하고 뇌, 그 어떤 부분이 교체될지라도. 반면에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상당히 진전된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을 겪고 그의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사람들은 종종 말할 것이다. 뭐뭐라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아니다라고. 또는 뭐뭐라고. 마치 그 사람이 더 이상 거기 없는 것 같다라고. 비록 그의 몸은 남아있지만 변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기들은 구축한다, 만들어낸다, 기대값을, 기대치를 뭐에 관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 것인가? 언제? 그들은 간직한다, 기억 속에 소리 패턴을 간직한다. 그게 발생하는 규칙적으로다가. 그들은 가설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이런 거. 만약에 내가 들으면, 이 소리를 우선 들으면 그것은 아마도 뒤따르는 걸 당하겠지. 저 소리에 의해서. 과학자들 결론을 내린다. 뭐뭐라고. 많은 아기의 그 기술의 그 많은 부분,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뭐 때문이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 통계 자료를.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미한다. 뭐뭐라는 거. 그들이 그래 보인다는 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 그 패턴에, 어떤 패턴? 그게 반복되는 언어 안에서 그들은 기억한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다.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무슨 순서로, 무슨 간격을 가지고, 그리고 무슨 변화, 높이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 기억 저장소는 허용한다. 그들에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신경세포, 회로, 신경회로 안에서 그들의 그 뇌 안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빈도,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측을, 뭐에 관한 예측? 의미에 대한 예측. 바로 소리 패턴에 있어서. 일부 심해의 유기체들은 알려져 있다, 쓴다라고 생물 발광을 미끼로서 끌어당기기 위해 먹잇감을 뭘 가지고서? 작은 반짝이 있는 빛을 가지고서 뭘 흉내내는 빛? 움직임을 흉내내는 빛.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또는 반딧불이처럼 성적인 유혹물질,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물질, 찾기 위해서 짝을. 뭐 그렇긴 한데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이 있기는 한데 어디에 대해서? 생존 가치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생물 발광에. 하나는 가장 매혹적인 것들 중 하나는 이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망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가시성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것에. 그 색깔은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들의 색깔은 이다. 청록색이다. 똑같은 색이지. 뭐랑 똑같은 색? 위쪽에 있는 바다랑 똑같은 색이다. 뭐함으로써 스스로 반짝반짝 빛냄으로써 청록색을 그 생명체들,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 또는 만들어내지 않는다. 실루엣, 윤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특히나 뭐 했을 때? 보아졌을 때. 어디로부터? 아래쪽으로부터 보아졌을 때. 모모를 배경으로 해서 그 더 밝은 물 위쪽에 있는 거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오히려 뭐함으로써 빛남으로써 스스로 빛남으로써 그들은 섞여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반짝거림 속에 반사되는 것들 속에 그리고 흩뿌려진 청록색의 반짝거림 태양빛 또는 달빛을 따라서 그들은 제일 좀 그럴 것 같아. 그들 스스로의 빛을 만들어낼 것 같다.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인터넷 연구가 인터넷 그 활동가 앨리 파리서란 사람은 알아차렸다.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권장하고 장려하는지 우리의 인간의 성향을 뭐하도록? 움켜쥐도록. 밥솥에서 김나는 소리가 혹시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꽉 움켜쥐게 하는지 모든 것을 어떤 거 그게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들 반면에 또 조용하게 또 무시하면서 정보를 어떤 정보 그게 안 맞는 그 믿음들과 우리는 확립한다. 우리는 설치한다. 소위 말하는 필터법을 다 걸러내서 이제 나한테 보호막 씌우는 것처럼 하는 거. 우리 주변으로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똑같이 노출되어진다. 오로지 그 자료에 어떤 자료? 그거에 우리가 동의하는 우리는 절대 도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 안 준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인정할 기회, 그 존재. 다양성 그리고 차이의 존재. 이게 최상의 경우에는 우리는 좀 순진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보호받는 보호받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된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닫게 좀 과격해지게 된다. 레디컬해진다. 바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상상하는 거 삶을 어디 바깥쪽에 우리의 특정한 법을 바깥쪽에 그 결과값은 재앙과도 같다. 그게 뭐냐? 지적 고립과 그리고 진정한 왜곡이라는 것이지. 그게 뭐랑 함께 오는?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같이 오는 뭐라고 믿는다? 대저리아라고. 그 작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세상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야말로 세상이다 라는 그 믿음. 대략적으로 20년 전쯤에 전통적인 가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가게 말고 이제 실제로 가게가 있는 그 가게가 시작했다. 내어주기 시작했다.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대세를 이제 양보했다. 전자상거래에.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고객들의 인식을. 그 쇼핑 경험의 인식을. 어디서도 그렇지 않아. 어디서도 그 변화가 더 명백하진 않아. 뭐보다. 책 판매와 더불어서라기보다. 책 판매에서 제일 명백해. 근데 그게 어떻게 온라인 책가게가 시작했는가이다. 물리적인 책가게들은 단순하게 그럴 수가 없다. 쌓아둘 수가 없다. 구입해다가 판매할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책들을 뭐만큼? 가상의 책가게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된다. 오로지 그만큼의 공간만이 있다. 이용 가능한 공간. 이 선반 위에서. 모모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다양성뿐만 아니라 온라인 책가게들은 또한 가능했다. 제공하는 것, 공격적인 할인, 뭐 덕분에 그들의 낮은 운영비 때문에. 그 조합은 낮은 가격과 커다란 선택의 조합이 모모로 이어졌다. 그 느린 근데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졌다. 온라인 책가게에. 머지않아서 전자 상거래 책 시장이 자연스럽게 팽창했다.
그 결과 포함하게 됐다 추가적인 항목을, 이를테면 CD라든지 DVD 같은 것들. 전자상거래가 곧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뭐뭐가 됐다. 커다란 업체가 되었다. 그것이 지금 그러한 그것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살 수 있다. 모든 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휴지에서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 문학 작품은 그 본질상 제시한다. 설명한다 라기보다는 뭐 암시? 제시한다. 그것들을 함축한다. 뭐라기보다는 진술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넓은 일반화는 그런데 아니다.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뭐라는 거. 문학작품들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어떤 진술들을. 어디에 좌우되는데 언제 그들이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에 좌우되는데 문학작품들은 아마 포함할 수도 있다. 엄청난 양의 큰 양의 직접적인 이야기 그리고 덜한 양의 암시 그리고 함축을. 그런데 뭐가 됐던 간에 그 비율, 그 작품의 보여주기 그리고 말하기에 대한 그 비율이 뭐가 됐던 간에 있다. 항상 뭔가가 있다. 독자가 해석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질문을 물어본다. 무엇을 그 텍스트가 암시하는가? 그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접근할 방식, 문학적인 해석, 한 방식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할 그 글의 암시에 관해서, 함축에 관해서 무엇을 한 텍스트가 암시하는가는 종종 굉장히 흥미롭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작업, 실행, 이해하는 것에 대한 실행, 그 텍스트의 암시, 함축, 그것이 시험한다.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고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한 텍스트가 암시하는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얻게 된다. 어떤 실행 또는 뭐 기능, 숙련도를 얻게 된다.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텍스트를. 모모에 따르면,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분은 더 잘 흡수된다. 그리고 더 잘 사용된다. 몸에 의해서 뭐 할 때? 섭취됐을 때. 완전식품. 이게 뭐냐면 그 자연식품 해가지고 인공 첨가제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는 식품. 그것으로부터 섭취됐을 때. 뭐 대신에? 보충제 대신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 그 필요성을. 알약을 먹어야 되는 거. 분말, 보충제를 그 시도로. 뭐 하려는 시도? 획득하려는 시도. 영양분을 또 채우려는 시도. 그 격차를 우리 식단에, 그들의 식단에 우리는 희망한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줄 거를,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또 우리한테 막아주는 거. 뭐 하는 걸 막아주는 거? 감기 걸리는 거 막아주는 거. 겨울에. 또는 개선시켜주는 거. 우리 피부랑 머리카락을.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보충제가 인공이다. 그리고 아마 심지어 완전히 흡수도 안 된다. 몸에 의해서. 더 안 좋게. 일부는 오염되어 있다. 몸으로 오염되어 있다. 다른 물질들로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포함한다. 성분들을. 그게 항목에 없는 레벨. 라벨상으로 그게 목록이 안 적혀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최근의 연구 보고서 발견했다. 중금속을. 어디에서? 40%에서. 무엇의 40%? 134개 브랜드의 40%에서. 단백질 파우더에서. 그 시장에.
그 없이는, 거의 없이는, with little, 거의 없이는, 통제, 규제가 거의 없이는 먹는 거, 보충제 먹는 거, 이거는 도박이다. 그리고 종종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다. 뭐뭐랑 관련되어진 움직임.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나타낸다 에너지를. 그게 저장되어진 물리계에. 게다가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뭐 전체 에너지가 남아 있는데 안 바뀐 채로 남아 있긴 한데 운동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부분, 그 전체 에너지의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항상. 상상해보라. 예를 들어서 한 시계추, 그게 막 흔들리는 앞뒤로. 그럴 적에, 그게 흔들릴 적에 그게 확 쓸고 가버린다. 호를 그리면서 호로 그냥 쓸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느려진다. 뭐 할 때? 그게 점점 가까워질 때. 어디로? 그 가장 높은 지점으로. 근데 또 거기에서 시계추가 안 움직인다, 전혀.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에너지는 완전 주어진다. 무슨 관점에서? 바로 위치 에너지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짧은 움직임, 뭐 약간의 멈춤의 움직임, 그 이후에 시계추는 흔들린다. 다시. 그리고 따라서 그 부분, 전체 에너지의 부분은 그리고 나서 주어지게 된다. 무슨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그래서 뭐함에 따라? 그 시계추가 흔들림에 따라 운동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끊임없이 바뀐다. 뭐로? 서로로 바뀌게 된다. 있다.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영역에서 과학의. 근데 그게 일반 대중이 알게 된다. 그게 불편하다라고. 그들은 원치 않는다. 정보에 근간을 둔 추측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원한다. 확실성을 원한다. 그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삶을 더 쉽게. 그리고 과학은 종종 안 갖추고 있다. 충족시키도록 그러한 요구를. 특히 인간의 몸은 환상적일 정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일부 과학의 대답이라는 것들은 절대 제공되어질 수 없다. 어떻게? 검은 거 아니면 흰 거의 용어, 즉 양자택일의 용어로는 이 모든 게 바로 왜 그러는가이다. 매체가 그런 성향이 있는가이다. 뭐하는 성향?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 과학적인 연구를 뭐 할 때? 제출할 때, 발표할 때 그것을 대중에게. 그들의 눈에는 그것들은 단지 주고 있는 거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뭐랑은 반대로,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좀 더 정확하지만 하지만 복잡한 정보. 그 정보를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것이고 또는 이해하게 될 한 완벽한 예, 이것의 예는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가이다. 확정적인 답변들을. 뭐에 관해서? 어떤 음식들이 좋은가 그리고 나쁜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없다. 뭐 좋은 거, 안 좋은 음식 없다, 그런 거. 오히려 음식의 품질 존재한다. 연속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다. 뭐뭐라는 거. 어떤 음식들이 더 낫다라는 거.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뭐 했을 적에. 그게 일반 건강과 복지, 응? 복지에게 왔을 적에. 한마디로 when it comes to 하면은요,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 일반 건강과 웰빙에
관해서